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사부총장 김문수입니다. 지금부터 제2차 코로나19 시대 학력격차 해소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포럼은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을 기념하는 컨퍼런스로서 유튜브와 줌 플랫폼을 활용해서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포럼은 지난 7월 16일 제1차 행사에서 진행된 1, 2부 세션에 이어지는 제2차 행사 3부 세션입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내빈 및 수석 선생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 제창은 영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한국중등수석교사회 안규환 회장님의 환영 인사 말씀과 함께 오늘 행사에 대한 안내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중등수석교사회 회장 안규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포럼을 함께 준비하고 지금 이 시간 먼 곳에서 함께하고 계시는 유초중등 수석교사 회장 박순덕 박사님의 마음을 같이 담아 인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수석 선생님, 이번 포럼에 열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포럼에서 귀중한 강연을 해주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밀레니 왕 교수님, 이 자리를 빌어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보고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Hello, Dr. Wang. Nice to meet you. I'd like to say thank you for your giving us your precious lecture. We, all the math teachers of Korea, are much obliged to you. Thank you. 그리고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서도 7월 16일 1차 포럼을 성황리에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신 전국 수석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행되는 2차 포럼의 주제는 코로나19 시대 바람직한 수업 방안입니다. 먼저 좀 전에 말씀드린 세계적인 석학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교 밀레니 왕 교수님께서 Research to Practice Supporting K-12 Students Using Digital Technologies라는 제목으로
코비드-19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업 방안에 대한 서방 국가의 실제 상황에 근거한 강연이 우리 중득수석교사회 국제국 수석님들의 자막 통역과 함께 진행됩니다. 이어서 성지초등학교 김봉준 수석님과 덕원중학교 박주연 수석님께서 관련된 블렌디드 러닝 수업 사례를 발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 상황하에서 서방 국가의 수업과 우리의 수업을 비교해 보는 가운데 코로나 시대에 보다 나은 수업 방안을 찾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함께해 주시는 수석 선생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번 포럼의 세 번째 주제인 코비드-19 시대 효과적인 수업 방안 탐색에 대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분 수석 선생님의 사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성지초등학교 김봉준 수석님께서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학탐구 블렌디드 수업이라는 제목의 사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승지초등학교 수석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수석교사 김봉준입니다. 선생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는 상황에서 과학을 지도하였는데 작은 부분이나마 과학 수업을 다시 돌아보고 과학 수업과 블렌디드 러닝과의 연결고리를 찾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배움과 성장을 돕는 과학 탐구 블렌디드 러닝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블렌디드 러닝의 개념을 이해하고 과학 효과와 블렌디드 러닝의 연결점을 찾아보고 실제 과학 수업에서 실천한 과학과 블렌디드 러닝 실전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용한 에듀테크 도구를 설명해 드리고 과학 효과의 블렌디드 러닝이 주는 시사점으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했을 때는 정확한 용어의 개념을 이해를 못해서 더욱 블렌디드 러닝과 과학 수업과 연결을 찾는 데 어려웠습니다. 이제는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정해놓고 가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블렌디드 러닝은 혼합형 학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상의 학습 방법을 결합하여 이루어진 학습인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두 가지 학습 방법으로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이 결합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블렌디드 러닝은 이처럼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을 혼합한 형태의 수업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블라인드 러닝 수업이 대면 수업과 온라인 수업이 혼합된 형태라고 했는데, 이러한 블라인드 러닝 수업이 등장한 배경은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었고,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면서 온라인으로만 수업이 진행되었는데, 온라인 수업으로는 대면 수업이 가졌던 장점을 구현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부각되어 나타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수업은 과연 어떤 수업일까요? 온라인 수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학생들이 안전을 보호하고 여러 다양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해서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지만, 전문적으로 만들어진 화려한 콘텐츠와 일반 교사가 만든 콘텐츠를 비교하면 불리한 것이 사실이고, 교사가 EBS 등의 다른 업체나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이 만든 콘텐츠를 가져와 사용하게 됨으로써 교사의 책임성과 전문성에 오해를 줄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은 지식 전달 형태의 수업이 될 수밖에 없고, 온라인상으로 교사와 학생의 초상권의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딴짓을 하는 학생을 통제하거나 피드백 주기가 어려운 형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을 많이 하면 숙제와 과제만 많아졌다고 불만이 많아지고, 수업을 이해하지 못해 따라가지 못해서 학력 격차의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과학교과처럼 실험과 실습 등의 교과에는 부적절한 형태의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블렌디드 러닝을 과학과 지도에서 어떻게 연결을 지어야 할까요? 과학교과의 목표는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탐구하는 초보적인 능력과 기본적인 개념 습득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양하도록 지도하는 데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학에서는 탐구 중심의 학습 지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렇듯 과학과에서의 탐구 중심의 학습 지도를 위해서 관찰하고 실험하고 탐구함으로써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게 될 수 있는데, 과학교과에서 가장 유용한 방법이 실험이고 관찰이라고 볼 때, 블렌디드 러닝에서 과학 지도의 기본적인 개념은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지도하고, 실험과 관찰 중심의 탐구 수업은 대면 수업을 통해서 지도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학교과의 블렌디드 러닝을 실천한 사례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4학년 과학과의 물의 모습은 어떻게 변하나라는 주제로 진행된 수업입니다. 우선 온라인에서는 가정에서 주스나 물로 얼리는 활동을 하거나 쭈쭈바처럼 생긴 아이스크림을 얼리거나 얼려있는 플라스틱 물병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도록 알려주어서 하도록 하였고, 등교 수업에서는 물이 얼었을 때 녹을 때의 부피와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는 실험활동과 물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했을 때의 변화를 실험하고 탐구하도록 하였고, 부직포와 고급성 수지로 부직포 가습기를 만드는 활동을 실시하여 수행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가정에서는 준비할 수 있는 간단한 실험활동을 하도록 하였고, 대면 수업에서는 알코올 램프나 물의 가열 실험활동 등 다소 위험한 활동 위주로 수업을 하였고, 직접 만드는 실습활동 위주로 해서 혼합형 수업을 구성해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4학년 혼합물의 분리 단원의 수업 내용인데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혼합물의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영상자료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하고, 등교 수업에서는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 실험을 직접 해보면서 어떤 방법으로 혼합물을 분리하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걸음과 징발의 사례와 사금 채취나 제척을 잡는 방법, 공사장의 모래 분리와 같은 내용을 영상자료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였고, 대면 수업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 미리 배운 내용을 가지고 소금과 모래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 장치를 설치해서 분리하도록 하고, 플라스틱 구슬과 철 구슬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을 통해서 분리 방법에서 사용한 방법을 탐구하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업에서 코끼리똥 이야기를 들려주고 라이브 워크시트로 단원 확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수업을 진행을 통해서 과학 수업에서의 혼합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온라인 수업과 대면 수업 차시의 수업 지도안입니다. 이 수업은 3학년의 자석에 보이지 않는 힘을 차설하는 주제로 한 수업인데요. 등교 수업에서는 고무자석을 가지고 자석 인형을 꾸미고 자석에 붙는 물체와 붙지 않는 물체를 탐구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등교 수업에서 실험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실험 내용을 정리하는 식으로 혼합형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등교 수업에서 물에 자석을 띄우거나 머리핀 자석을 만들거나 실제로 소스깡 나침반을 만들어서 실제로 자석과 나침반이 역할을 하는지 실험하면서 탐구하도록 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나침반 어플을 사용하거나 실험한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작성하도록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등교 수업에서는 자석 책갈피나 자석을 이용한 코스놀이 장난감을 만들어 보면서 자석의 성질에 대해서 알게 하였고, 온라인 수업에서는 그 내용을 다시 복습시켜서 정확한 자석의 성질을 이해시켜서 오개림이 나오지 않도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업 지도안이고요. 다음은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하면서 사용한 에듀테크 도구들입니다. 실제로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궁금한 점을 물어보고 교사가 답할 수 있고, 학생들이 활동한 결과를 올려서 참고할 수 있도록 패들렛을 학급별로 운영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궁금한 점을 올리고 교사가 답을 해주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패들렛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각 단원의 학습 정리 단계에서 학업 성취도 평가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라이브 워크시트를 이용하였습니다. 즉각적으로 학생들이 자신의 점수와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자동으로 채점 기능이 있어서 확인하기 편리하고, 교사는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를 파악해서 피드백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생들이 수업 동영상을 보고 들으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과학적 개념을 다시 한번 이해시키려는 목적으로 팅커벨 퀴즈를 이용하였습니다. 약간의 순위 경쟁 의식을 이용해서 수업의 내용을 이해도를 높일 수 있었고, 학생들이 재미있게 퀴즈를 해결하면서 자연스럽게 과학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과학 교과서의 내용을 수업에 활용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카메라로 직접 종이 교과서를 비출 필요가 없이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 학생들이 교과 내용을 같이 읽어보고 이해하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실제로 관련 동영상과 그림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과학 교과서의 내용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였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제작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였는데, OBS 스튜디오와 비슷한 무료 프로그램으로 오른쪽에 수업자 얼굴을 보여주어 실제 수업 장면을 구현하도록 노력하였고, 직접 프레젠테이션을 보여주고 삽입된 동영상을 실행시키고, 이러한 다른 자료와 그림 자료를 등을 넣어 수업 동영상을 만드는 데 활용하였습니다. 금속이라고 써야 되겠고, 그 다음 4가지 막대를 구부려서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기본 액션도 있지만 보조적으로 필요한 화면을 학생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드로이드 캠이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보조캠을 사용하였고, 스마트폰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모비즌 어플을 사용해서 학생들에게 스마트폰 어플이나 조작 방법을 설명하는 도구로도 이용하였습니다. 각종 안내 문구를 이쁘게 편집할 때 사용한 프로그램은 미리 캠퍼스입니다. 수업 안내나 설명 자료 등을 제시할 때 사용하였습니다. 이 학습자를 사용해서 수업 동영상과 자료, 그리고 과제를 제시하는 데 이용하였습니다. 학생들의 이수 확인이 편리하고 과제 제시 후 과제 해결 정도를 파악하고 피드백할 수 있었고, 간단한 평가 도구로도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와 다르게 저작권에 대해 약간 자유로워서 자료 탑재가 수월하였고, 학생들 스스로도 자신이 수업을 어느 정도 하고 있고 하지 못하고 있는 주제는 무엇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서 이용하였습니다. 수업 동영상을 탑재할 때 주로 사용했던 도구가 유튜브인데요. 저작권이나 자료 공개로 인한 위험성이 있어서 꺼려지지만, 다른 사이트나 도구가 사용하기 어려울 때 수업 자료와 영상을 탑재할 때 유용하게 사용한 도구입니다. 전체적으로 주간 학습 안내나 수업 안내를 위해서 주로 사용한 도구가 하이클래스입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이 많이 활용해서 익숙해졌지만 과제하기나 수업 진도 등의 정도를 파악하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에게 빠르고 편리하게 수업 내용을 전달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사용한 도구입니다. 학생들이 가정에서 지구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도구로 구글어스를 사용하였는데요. 위치 검색을 통해서 지도를 볼 수 있고 달의 모양이나 화성의 모양도 관찰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지구와 달의 모습을 관찰할 때 사용한 유용한 도구입니다. 어플로는 여러 가지 사용하였는데, 대표적으로 나침반 어플과 달의 위상 어플, 퀴버 어플을 사용해서 학생들의 과학적 이해를 돕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AR 자료로 움직이는 지구처럼 만들어진 AR을 서커스 AR 어플과 마커를 사용해서 실감나게 배울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교과에서 블렌디드 수업 사례와 관련된 에듀테크 도구를 살펴보았는데, 과학교과의 블렌디드 수업을 하고 난 뒤에 생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수업을 혼합형 형태로 수업을 하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웹도구와 어플을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졌고 수업 내용을 반복적으로 다시 들을 수 있었으며 학생들이 제출한 과제나 평가 자료를 교사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어서 피드백과 교육과 등 평가 자료를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 모두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수업을 준비하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학생들에게 즉각적인 피드백과 학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학습 차이를 보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 학생들이 가만히 보고 듣다 보니까 무기력함도 있고 원활한 의사소통과 친구끼리 모든 활동이 원활하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간혹 기기 활용이 어렵다거나 안 되는 학생들을 도와주기가 어렵고 과학과의 관찰 활동과 실험 활동을 온라인으로 한 경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평가에 대한 인식 차이로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과학 수업을 혼합형 형태로 블렌디드 러닝 해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말은 교사가 무엇을 가르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탐구 수업을 지향하는 과학 수업에서 학생들의 탐구심과 호기심을 어느 정도 이끌 수 있었고 생활 속에서의 문제 해결과 삶과 연결을 지을 수 있었고 교실 수업에서 이루지 못한 학습자 개별성과 다양성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블렌디드 러닝을 통해서 한 가지 방법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학습과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종식되어 진정한 의미의 블렌디드 러닝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과학교과의 블렌디드 러닝과 관련된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봉준 수석 선생님의 사례 발표 잘 들으셨죠? 이어서 덕원중학교 박주연 수석 선생님께서 협업과 소통 중심의 블렌디드 러닝 수업 설계라는 제목의 사례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전국에 계신 수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의 수석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덕원중학교 수학 수석교사 박주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협업과 소통 중심의 수업이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요즘에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면 사시는 다들 알고 계시겠죠. 비판적인 사고, 창의력, 의사소통, 그리고 협업 능력을 사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C가 더 붙는다면 컴플렉스 프로블럼 솔빙이라고 해서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복합적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융합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순한 문제 해결 능력보다는 뭔가 인간의 감성적인 부분 또는 융합적인 부분 그리고 좀 더 뭔가를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 5C의 형태의 우리가 미래사회 역량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창의력의 대가인 미셀 레이첼 박사는 창의력을 4P라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사실은 이 4P는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나 학생 활동을 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여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프로젝트, 좋은 과제를 학생들이 열정을 가지고 마치 내 동료들과 함께 놀이처럼 이렇게 쏟아부을 때 학생들의 창의력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저는 교사들한테 사실은 학생들이 마치 놀이처럼 내 친구들과 함께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프로젝트, 좋은 과제를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늘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4P를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아이들한테 열정을 쏟을 만한 과제를 제시하고 있는가? 그리고 뭔가 협업과 동료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과제인가? 그리고 이 과제가 아이들한테 마치 놀이처럼 흥미로운가?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과제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 우리가 미래교육 하면 새로 나온 어떤 이야기가 2030 학습 개념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가 지식, 기능, 태도, 가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학습을 하고 그리고 학생의 결국은 역량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학생의 역량이 결국은 학생의 데이터 리터러시나 문해력이나 수리력을 키워서 학생들이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줄 알고 그리고 어떤 딜레마에 대해서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키우는 우리가 학습자를 키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학생들이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사, 또래, 지역사회가 모두 다 하나가 되어 개인과 공동체의 웰빙을 추구하는 이런 학습을 이제 추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17가지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습을 할 때 또는 학생들한테 좋은 과제를 제시를 할 때 우리가 빈곤층의 감소를 고민하고 있는지 인권을 고민하고 있는지 그리고 해양 생태계 보존을 고민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17가지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해서도 앞으로 같이 고민하고 우리 사회와 웰빙을 위한 사회와의 웰빙을 위한 그런 학습 공간이 될 수 있는 학교 공간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에 나오면서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이야기가 이제 두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렌디드 러닝이란 오프라인 수업과 온라인 수업의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서 가장 최고의 수업 티칭의 방법을 이루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의 공통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블렌디드 러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을 다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온라인 수업이나 오프라인 교실에서의 수업은 결국은 같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같은 수업을 이끌어내는데 블렌디드 러닝 수업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학교 현장에서는 여러 수석 선생님들이 하시던 협업을 하던 수업, 의사소통을 하던 수업, 실생활과 연계되는 이런 학생활동 중심 수업을 그동안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수업은 2015 교육과정과 과정 중심 평가에서 훨씬 더 빛을 발하면서 수석 선생님들께서 현장에서 열심히 수업을 설계하셨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온라인 수업도 결국은 협업하는 수업, 의사소통하는 수업, 실생활과 연계되는 수업이 결국 이루어져야 하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수업이든 온라인 수업이든 학생이 중심이 되는 이런 수업으로 수업이 디자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온라인 수업은 결국은 디지털 능력, 그리고 사회 현상에 빨리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더 보태지는 수업이 온라인 수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폴킴 교수님에 의하면 21세기 교사의 역량을 4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코칭 역량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추구했던 티칭이 아니라 학생의 역량을 북돋울 수 있는 옆에서 도우는 코칭 역량을 강조했고 2번, 3번, 4번이 새롭게 부각되는 교사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가 변할 때 교사는 빨리빨리 진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고 사회에 적응하는 진화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기술 활용 능력과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이 21세기 교사한테 추구되는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을 이야기할 때 SAMR이라는 모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SAMR의 모델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S단계는 내가 어떤 테크놀리지를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 그 테크놀리지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S단계이고
A 단계는 그 테크놀로지를 사용을 하면서 좀 더 여기에 옵션 기능이나 어떤 상호작용을 붙여넣는 단계가 A 단계입니다. M 단계는 마치 오프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수업이나 전혀 차이가 나지 않도록 뭔가 기술이 없더라도 이 결과물이 오프라인 수업과 똑같은 어떤 그런 기술을 요구하는 이런 단계가 M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 단계면 이 기술을 이용해서 아이들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하고 리뷰 활동을 해서 뭔가 기술적으로 재구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물론 수업에서 S 단계가 나쁘고 R 단계가 좋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S, A, M, R 단계가 여러 가지가 수업 모델에 따라서 이 단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겠죠. 자, SAMR 단계를 좀 더 살펴보면 우리가 블렌디드 수업에서 전혀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이렇게 육지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노 테크놀로지라고 한다면 사람이 우리가 수영을 배운다라는 가정을 하에 S 단계는 물에 들어가기가 두려운 단계, 다시 말하면 노를 저어서 배 위에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A 단계가 되면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서 수영을 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하겠죠. M 단계가 되면 잠수를 하듯이 물속에서 편안하게 어떤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단계가 될 것이고 R 단계가 되면 잠수함 단계죠. 그래서 물속에 있던 바다 깊은 심해에 있던 마치 육지와 똑같은 기능을 하듯 이런 R 단계가 되면 이 테크놀로지를 마음껏 활용하고 적용하고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런 단계를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서 SAMR 단계가 되면 R 단계로 가면 갈수록 도구들의 기능들이 더욱더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도구를 많이 사용한 데서 좋은 수업은 아니지만 이런 도구들의 여러 가지 좋은 장점들을 접목하는 단계가 우리가 SAMR 단계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수업을 하면서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 협업과 의사소통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업 사례가 오늘 여러 수석님들에게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가 수석님들께 소개할 단계는 수업은요. 제가 이번에 중학교 3학년 수업을 하면서 전자교과서 만들기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보시다시피 구글 클래스룸에서 모둠별로 협업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과제를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4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PDF의 전자교과서를 만드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카미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는데요. 이 카미라는 프로그램의 장점은 PDF 파일을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친구들이 협업을 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수학 교과서를 여러 명의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전자교과서의 문제풀이 형태를 아이들이 함께 만들고 코멘트도 달고 그림도 그릴 수 있는 이런 설계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굉장히 저를 감동시켰던 부분이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아이들이 협업을 하는 가운데 이 모둠에 아이들이 좀 특수아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모둠원들이 협업을 해서 이 친구를 가르쳐서 결국은 이 친구가 아주 간단한 문제였지만 문제풀이 영상을 화면에 올리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문제풀이를 보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협업을 하고 의사소통을 하고 했을 때 그 역량은 정말 배가 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활동으로 수석님들께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던 수업은 텍스트 마이닝을 이용한 그래프 해석하기라는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수학과 수업이지만 여기서 학생들이 어떤 데이터의 특별함을 좀 공감을 하고 이것을 수학 수업의 실생활과 연관을 하고 싶어서 설계했던 수업인데요. 그리고 마지막 결과물은 학생들이 북 크리에이터라는 전자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그 협업 전자책을 만드는 활동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전자 교과서 또는 전자 동화책을 이렇게 만드는 활동을 하였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모둠장 친구가 책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아이들을 이렇게 콜라보레이션이라고 해서 친구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교과서를 함께 만드는 그런 형태의 수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에 나오는 이 전자책은 학생들이 혼자 만드는 책이 아니라 친구들과 같이 책을 만드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물론 내용은 안에 수학적인 내용이 들어있지만 이 안에서 아이들이 수학을 함께 배우면서 그리고 협업을 하면서 아이들이 전자책을 만들어 나가는 이런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다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로 하여금 이렇게 수업 참여도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번 수행평가를 통해서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고 그리고 어떠한 수행평가보다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수행평가들이 모두 다 나의 수학 수업에 도움이 된다라고 아이들이 리뷰를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렌디드 러닝 수업을 제가 접목을 하면서 저도 학생들한테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고 학생들의 의사소통과 협업이 아이들의 역량을 얼마나 키우고 아이들을 발전시키고 배움에 성장을 하는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번 블렌디드 러닝 수업에서 올해 있었던 일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왼쪽에 있는 것은 수학 교구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장면은 이날 수업을 하는데 한 학생이 자가격리가 되어서 학교 수업에 참여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를 노트북을 두고 이 학생이 온라인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를 해줘 봤습니다. 그래서 마치 알파고에서 우리가 알파고가 바둑을 두는 것처럼 이 학생이 수업 시간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해서 학생들과 온 오프라인 같이 수업을 참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했던 장면을 수석님들에게 끝으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블렌디드 러닝이라는 수업의 어떤 장점을 살려서 아이들이 온 오프라인에서 언제든 학습을 하고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수업이 결국은 우리가 블렌디드 러닝에서 추구하는 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굉장히 자극을 받고 있는 그 문구 중에 하나인데요. 이 문구에 보면 예전에는 읽고 쓰기를 못하는 사람을 우리는 문맹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문맹이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cannot learn,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cannot learn, 그래서 뭔가 배움을 거부를 하는 사람. 그리고 and, 리런, cannot learn이라고 해서
복습을 다시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가 21세기 문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사들한테 이 문구가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고 항상 배움과 성장에 매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수석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코비드19 시대 효과적인 수업 방안 탐색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사례 발표를 들으셨습니다. 이제부터 오늘의 포럼 전반에 대한 마무리 정리를 안규환 한국중등수석교사 회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포럼에서 강의해 주신 닥터 왕 교수님, 그리고 김봉준 수석 선생님, 박주연 수석 선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많은 감명을 받았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른 수석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왕 교수님께서는 서구의 K-12, 즉 유치원에서 고등학교에 이르는 학교 수업에서 디지털 기술과 스마트 기기가 동원된 블렌디드 수업 방안을 실제 사례에 근거하여 제시해 주셨습니다. 열린 학습 공간, 다양한 원격 수업 플랫폼, 그리고 다양한 디지털 도구와 학생들이 사용하는 리터러시, 그리고 레이어링 리터러시의 실제, 그리고 다양한 웹 기반 학습 등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코비드-19에 대처하는 우리의 수업 교실과 서구의 수업 교실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본 강의를 주선하고 통역을 준비해 주신 국제국장님과 국제국부국장이신 변혜라 수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봉준 수석님께서는 과학과 블렌디드 수업의 실천 사례를 중심으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역량을 제시해 주시고 필요한 에듀테크 도구 소개 및 블렌디드 러닝이 주는 시사점에 대해서 강의를 해 주셨습니다. 박주연 수석님께서는 협업과 소통 중심의 색다른 블렌디드 러닝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주시면서 내년 엄청나게 생산되는 빅데이터를 AI를 활용한 고도화된 분석 방법을 통해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한 오늘날의 시대에 필요한 4C 영향을 기르는 교육을 제안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substitution, augmentation, modification, redefinition으로 대변되는 이른바 스마 교육을 협업과 소통 중심의 블렌디드 러닝 방법으로 실천할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근본 1차와 2차에 걸친 코비드19 시대 학력격차 해소 포럼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상당 부분 해결되었으며 이 상황에서 우리 수석교사의 역할과 나아갈 방향이 보다 더 가시화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석교사회는 근본과 같은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코로나19 시대 우리의 현안에 대한 해법을 계속해서 제안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포럼에 참여해 주신 강사님들, 그리고 수석 선생님들, 그리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7월 16일에 실시된 제1차 행사에 이어 오늘 제2차 행사를 마지막으로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교육 전문가의 강의와 함께 교육의 전문가로 현장에서 각자 역할에 충실하고 있는 수석 선생님들의 코비드19 시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코로나 시대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해법을 나름 얻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번 행사는 부득이 비대면 원격으로 진행되었지만 가까운 미래에 대면 행사를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수석교사 법제화 10주년 기념 컨퍼런스 제1차와 제2차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국의 수석 선생님들과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